여야 정치인 300명이 부익부 빈익빈을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야 떨어진 후보들이 연립정부에 참여해서 명예부통령으로 업무를 한다면 굳이 정신교육대에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근데 그 국민들한테 매월 150만 원 국민 배당금을 주자, 세금을 줄이자 이렇게 하는데 협조가 안 될 때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정신교육대로 갈 수밖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국회의원이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연립정부에 참여하면은 그것이 순순히 잘 되겠죠.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다 감싸 안겠다라는 그런 취지이신 네. 것 같아요. 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허 후보님 공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꽤나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간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교육대 공약인데요. 국회의원과 부정부패한 사회 기득권자들을 정신교육대에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대선 후보로 나오신 만큼 분명 공약에 당위성이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정신교육대를 운영할 것이고 또 정신교육대라면 뭐 정신기조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신교육대 내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육 커리큘럼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여야의 대선 후보들 떨어진 사람들과 연립정부를 할 겁니다. 허경영이가 돼가지고 여야 후보와 연립정부를 만들어서 네. 그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당 야당 후보들이 만약에 저한테 떨어진다면 뭐 안철수,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이런 사람들과 연립정부를 만들어서 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그들과 협의해서 모든 걸 정리를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야의 정당에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연립정부를 만들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싸움이 없고 잘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득표한 양만큼만 주장하면 돼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뭐 그것이 잘 진행된다면은 정신교육대가 굳이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연립정부를 하지 않겠다. 뭐 정권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럴 때는 국회의원이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여야 정치인 300명이 부익부 빈익빈을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잠시 정신교육을 받으러 국가 경제를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신교육대로 보내서 100명의 무보수 국회의원을 새로 뽑고 보장을 없는 체제로 해서 국가의 돈을 가져가지 않는 국회의원, 그런 국회의원을 100명을 뽑아서 정치를 하고 그동안 언론 편파 보도한 사람들, 그런 간부들, 뭐 이런 사람들 한 3,000명을 정신교육대 보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완전히 한국 정치 지형이 정치 개혁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야 떨어진 후보들이 연립정부에 참여해서 명예부통령으로 업무를 한다면 굳이 정신교육대에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연립정부에 참여하면은 그것이 순순히 잘 되겠죠. 네, 최슬기 기자님 질문 더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후보님은 연립정부를 통해서 다른 경쟁 후보도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다 감싸 안겠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취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들의 협조만 된다면은 네. 굳이 정신교육대 가지 않아도 150만 원씩 주는 걸 국회에서 통과해 준다면 정신교육대가 가동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 국민들한테 매월 150만 원 국민 배당금을 주자, 세금을 줄이자 이렇게 하는데 협조가 안 될 때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정신교육대로 갈 수밖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후보님 어쨌든 전제 조건은 국민 배당금이 있는 거네요. 깔려 있습니다. 국민 배당금을 못 주겠다, 여야가 반대할 때는 네. 정신교육대로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억 주면 그냥 받아요. 써먹어 써먹어.